우리가 헌재를 휩쓸 것이다. 그게 폭력입니까? 휩쓸 것이란 국어 공부 좀 더 하라는 말 하고 싶어. 이 분위기를 휘몰아쳐가지고 너희들한테 절대로 이런 재판 못 내리도록 분위기를 전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폭력을 싫어합니다. 서부지법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전환길보 언론이 뭔지 아세요? 전환길은 서부지법 폭도들을 옹호한다.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폭력을 싫어해요. 그때 한참 서부지법 사태 나오고 난 뒤에 그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폭도라 했고 특히 법사위에 있던 정청래 의원은 그날 하루만 해도 수십 번 폭도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소유죄를 적용한다 막 이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폭도를 할지라도 이재명하고 정청래는 절대로 폭도를 말하면 안 돼. 우리 아들 세대 딸 세대인데 2030은 이런 애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기성세대로서 얘들 선처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경찰 있잖아요. 많이 다쳤거든 그날요. 다친 경찰 중에 제 제자들도 엄청 많아요. 국민 여러분 또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언론들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끈앞을 역할하는 언론이 많다 그랬죠? 여럿 있어요. 우리 자식을 키우다 한 배를 나왔지만은 아이들 성격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다 약간의 성격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파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모두 다 하나입니다. 뭐죠? 목표는 공동의 목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직무복귀.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한 목소리 내잖아요. 저보고도 중앙무사님 전화 왔었어요. 광화문에 와달라고. 예? 2번 왔어요 벌써. 앞으로 전화 또 오실 건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5년간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광화문에서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해오고 터줏대감 아닙니까? 거기에 동력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제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목소리도 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전환길이 거기 가는 순간 같이 엎을 거야 아마. 얼큰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 전체가 약화돼요. 그래서 저는 외연 확장에 기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가 다는 게 아니고 공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각자의 나뉘어서 역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아들은 광화문 가요. 됐습니까 그만? 제가 선생님 그 말씀을 조금 소개하면서 이번엔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지난 1월은 아니고 지난 1일, 네. 지난 1일에 그 부산역 그 탄핵반대 집회를 가셨을 때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네.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40대 남성 댓글 뭐 소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김용원 상임위원 네, 또 네.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하면은 두들겨 부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뭐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 어조가 좀 강하시지만 내 뜻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지금도 한 번 더 쓸게요 그 표현을. 어떤 자 제가 그날 부산 연설에서 준비 있잖아요. 네.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들이 국민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고 거의 60% 갈 건데 국민들이 이걸 원하는데 너희들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아까 말한 의혹이 많은 그 상태에서 감히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고 그다음에 그 파면시킨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 때문에 민주당이 고발했죠. 휩쓸 것이다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고발했거든요. 앞으로 또 계몽이야. 계몽 중에 하나 10가지 꼽다가 지나갔네. 시민단체에도 계몽이 돼야 돼요. 시민단체에 시민은 없어요. 예? 그런 단체 많아요. 그 단체가 뭔지 아세요? 늘 진짜 윤석열 대통령 계속 고발했던 단체예요. 예? 고발 전문 시민단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민단체 중에 이것도 앞으로 국민들 우리 개선해야 돼요. 시민단체 시민은 없고 그냥 국가로부터 돈 받아 처먹고 그런 특정 정당 목소리 내는 집단도 많아요. 시민단체 중에 얼마나 그게 많은데 그래 어쨌든 그 단체도 저를 고발하고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거든요. 우리가 헌재를 휩쓸 것이다. 그게 폭력입니까? 휩쓸 것이란 국어 공부 좀 더 하라는 말 하고 싶어. 그거는 제가 그래서 물어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줬어. 휩쓸 것이라는 것은 폭력으로 헌법재판소를 부수거나 그게 아니고 이 봐라 50% 넘는 60%까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휘몰아쳐가지고 너희들한테 절대로 이런 재판 못 내리도록 분위기를 전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휩쓰는 것이 폭력인가? 이 사람들은 참 진짜 납득이 안 돼. 국어 실력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 같은 수준이야. 휩쓸 것이라는 게 뭐 폭력. 그것도 아까 무슨 위원장이 그분은 좀 센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보고 무료 변론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변호사인가 봐요. 저는 선을 껐어요. 저는 폭력을 싫어합니다. 서부지법도 그랬잖아요.
서부지법 사태 때도 야, 그것도 꽃보다 지나가면 호소문이 그런 영상 있어요, 그대로. 그때도 전환길 뭐 언론이 뭔지 아세요? 전환길은 서부지법 폭도들을 옹호한다. 아,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폭력을 싫어해요. 겁이 많은 것도 있지만 폭력 자체가 싫어. 폭행도 싫고 저는 예전에 제가 공무원 강의에서 유튜브에 있을까 모르겠다. 내가 가장 최악의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인간. 그냥 내가 남자로 그냥 죽으라 그래요. 그런 못난 인간들은 누구든 간에 폭행은 절대 반대하거든요. 서부지법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 번도 그들을 편들거나 폭행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왜 그 말이 나온지 아세요? 그것도 때 중요한 그것도 국민에 또 알려야 돼. 제 의도하지 않게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또 알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때 한참 서부지법 사태 나오고 난 뒤에 그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폭도라 했고 특히 법사위에 있던 정청래 의원은 그날 하루만 해도 수십 번 폭도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소유죄를 정했는데 막 이랬어요. 그때 제가 또 선을 넘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폭도를 할지라도 이재명하고 정청래는 절대로 폭도를 말하면 안 돼. 왠지 아세요? 그럼 지가 폭도들이야. 왠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는 2004년도에 성남시 의회 건물에 난입했어. 예? 그리고는 벌금 받았잖아. 500만 원. 처벌받았어요. 그럼 지도 폭도네? 예? 건물 난입했잖아. 정청래는 더 심해요. 정청래 뭐인지 아세요? 국민들이 알아버리면 아마 기절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저는 이 사람들을 다시 처벌하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정청래와 이재명 그러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왜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보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정청래는 89년도에 이거 다 있는 거예요. 나무위키 찾아보면 다 있어. 정청래는 89년도에 미 대사 관저에 쇠몽둥이, 쇠방망이하고 사제 폭탄을 들고 들어가요. 그냥 건물 난입한 게 아니고 사제 폭탄하고 쇠방망이 들고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거실에 불 질렀어요. 방화범. 그런데 다행히 그게 이제 방염제라서 불은 안 붙었고 대사관 직원 인질도 잡아. 그리고 뭘 주하는지 아세요? 당시 노태우 때인데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반대한다. 그리고 그레그 주한미 대사, 그레그 대사의 취임을 반대한다. 야, 참. 그래서 제가 정청래하고 제가 풀어주라는 게 아니고 서부지법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때 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영상에. 봐라. 이재명 대표도 이런 건물 난입한 적 있지 않냐.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때 20대였거든. 대학생 때였어요. 정청래 의원도 후회하겠죠. 그래가지고 2년형이가 선고받았어요. 20대 한참 우고 하는 마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작은아마 자기가 그랬던 걸 돌아보면 20대였잖아.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 절반 이상이 2030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건물 부수건 안에 들어가서 기물 파손하고 좀 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단순 가담이나 2030 이런 세대들한테 그들한테는 이재명 대표 정청래 그래도 다수당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소유죄를 정해서 더 그게 아니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봐라. 정청래 니도 20대 때 그랬지 않냐. 이들도 20대 때 그 군중심리에서 그 차은경 판사도 자문했잖아. 왠지 아세요? 그거 봐, 또 괴몽이잖아.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그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서 그때 딱 그 글씨가 다야.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해야 된대. 차은경 판사의 판결이야. 그걸 국민들이 볼 때 또 기울인 재판이자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서부지법 사태가 난 거잖아. 그 판결을 보고 차은경도 자유롭지 못하지 뭘.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러면은 그래 제가 뭐라 했냐면 이재명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이 힘이 있지 않냐. 정청래 의원도 20대 때 아니냐. 그 2030애들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선처를 한번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들도 감사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당신들을 그래도 참 이 사람들 선하고 참 좋다라고 하지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는 말이 뭐냐면 전환길도 마찬가지 자유롭지 못하다. 왜? 나도 기성세대 아닌가. 우리 아들 세대 딸 세대인데 2030은 이런 애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제가 강사잖아.
그래서 제가 강사로서도 참 우리가 또 기성세대로서 얘들 선처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경찰 있잖아요. 많이 다쳤거든 그날요. 다친 경찰 중에 제 제자들도 엄청 많아요. 예? 저는 그래서 그 경찰들 얼마나 그래도 경찰도 피해자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비극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잘라가 언론에서는 전환기를 폭도를 비유하고 예? 폭력을 조장하고 언론들 하여튼간에 이렇게 계속 한번 보도해 보라고. 결국은 다 문 닫게 될 거라. 국민들이 등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미디어 전환길 이야기에 청년들이 와 이래 나는지 아세요? 전환길이 좋았어가 아니고 전환길이 잘났어가 아니에요. 전환길은 진실되게 알려주는구나. 그거 하나 믿고 찾아와요. 전환길은 제 좌우명 있잖아요. 도산 한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꿈에라도 거짓말 하지 말자. 그겁니다. 그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구독자 네. 수도 많이 느시고 뭐 늘어요? 구독자 수도 많이 느시고 구독자 늘었는 거 관심 없습니다. 지금 100만 명 넘었던데 그거 왜냐하면 어떤 사람 또 그러대. 전환길이 구독자 늘기가 돈 벌려고 한다. 그거요. 유튜브 꽃보다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그 편집자가 다 가져가요. 저는 얼마 버는지도 몰라. 예? 그 사람이 공이 크잖아요. 편집하는데 고생한다고 다 가져가요. 그런 저는 선생님의 돈 하나도 그거 버는 거 없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려는 건 네. 아니었고 사실 그 선생님의 활약으로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머슴이고 그냥 마이크 역할만 했지 실제로는 그 아스팔트에서 추운데 소리 소문 없이 이름도 없이 와서 뭐 있잖아 애국심에 나와서 그분들의 덕분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이제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막 네네. 나뉘면서 이제 뭐 여기까지 분위기를 끌고 온 것은 정광훈 목사인데 네. 그 선생님만 띄워준다. 전환길 선생님만 띄워준다. 아유. 이런 또 국민 여러분 또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언론들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끈앞을 역할하는 언론이 많다 그랬죠? 여럿 있어요. 그 언론들 기자분들 이 영상 본다면 제발 앞으로 지금부터 회개하고 전환길 방송 제대로 해주세요. 예? 그리고 민주당 목소리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도 골고루 보도해주고 평가하는 판단을 국민이 하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자 정신 아닌가요? 알 권리. 예? 그런데 알 권리가 아니라 지금 완전 편파 방송 왜곡봐도 그리고 가짜 뉴스로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집회 나가보면 지난주 기준으로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날도 이재명이 기존에 그 재명인의 마을인가 거기에서 이장 탈퇴한다 해놓고는 또 다시 또 거짓말했잖아요. 또 그들 동원해가지고 탄핵 찬성 집회 좀 와라 그랬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난 주말이에요. 제가 동대구에서 했을 때 경찰 추산으로 5만 2천 명. 실제로 AI가 그 있잖아 드론으로 찍은 게 더 정확하게 15만 명이었거든요. 뭐 그거 치고 일단 경찰 추산만 합시다. 5만 2천 명. 그런데 그 탄핵 찬성 쪽에는 5천 명이야. 10배가 넘잖아요. 거기다 광화문 반대 집회 합치면은 광화문 집회 3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럼 18배 가까이 남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쪽에는 가보면 초라해. 너무 적어. 탄핵 반대는 지금 이번 주 광주에도 난리 날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국민의 열망이야. 이렇게 많으니까 결국은 언론도 민주당 편 들어주고 싶은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 탄핵 반대 집회 쪽은 작게 보도하고 사진도 적게 모인 것만 딱 찍어서 보도하고 왜곡 보도죠. 그리고 무조건 탄핵 반대하면 내란 동조다. 그리고 저들은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광화문파, 구치소파, 여의도파 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짧게 우리 자식을 키우다 한 배를 나왔지만은 아이들 성격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처럼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목사님 주도하는 그 광화문파가 있고 이쪽에는 또 세이브 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은 목사님들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 목사님들의 목회관도 다를 수 있죠. 우리 강사들도 마찬가지 강사 성향이 다르듯이 당연히 자식들도 키워도 다르듯이 그렇다 약간의 성격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파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모두 다 하나입니다. 뭐죠? 목표는 공동의 목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직무복귀.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한 목소리 내잖아요. 저보고도 정황무사님 전화 왔었어요. 광화문에 와달라고. 예? 2번 왔어요 벌써. 앞으로 전화 또 오실 건데 왜냐하면 제가 가니까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5년간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광화문에서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해오고 터줏대감 아닙니까? 거기에 동력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제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목소리도 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
제가 만약 광화문 가버리면 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약간 또 너무 센 표현도 하니까 가끔 언론에도 그렇게 또 덮어 씌우잖아요. 예?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막 있잖아요. 프레임 씌우잖아요. 전환길이 거기 가는 순간 같이 엎을 거야 아마. 얼큰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 전체가 약화돼요. 그래서 저는 외연 확장에 기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가 다는 게 아니고 공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각자 나뉘어서 역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열이 아니고 그럼요. 분열은 무슨 분야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 통화하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남동 집회 이런 데도 좀 가실 생각이 제 있어요? 아들은 광화문 갑니다. 정광훈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 아들은 제가 하는데 오는 게 아니고 제 아들은 광화문 가요. 됐습니까 그만?